소동탄력 랜시티 안심 확약서가 도착을 했어요. 그만큼 사업에 자신이 있다는 얘기겠죠. 4억씩 1500세대만 계산을 해도 약 6천억 원의 사업이 움직이는 건데요. 6천억 원의 그 사업을 하면서 이런 안심 확약서를 발행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사업에 자신이 있다는 표현입니다. 사업명이 외산미 1지구 민간임대 아파트고요. 위치는 외산미동 228번지 랜시티 밑지 맞죠? 내용 볼까요? 센토피아 주택개발 협동조합에서는 아래와 같이 안심 확약서를 발행하여 드리니 안전한 사업지입니다. 보장 내용 볼까요? 상기 사업 추진 중 2024년 10월 31일까지 동호수 지정 절차를 완료하지 않을 시 조합원이 납부한 전액을 환불할 것을 보장합니다. 유의사항도 볼게요. 본 확약서는 조합원 가입계약자의 개인 사유나 조합원 출자금 분담금의 연체 등 가입계약서상 조합원의 권리 및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겠죠? 센토피아 주택개발협동조합에서 발행을 하네요. 즉 랜시티를 개발하는 대행사 이름이 센토피아예요. 소동탄력 랜시티의 리스크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토지 매입과 그 다음에 인허가를 받느냐 못 받느냐인데요. 토지 매입을 하지 못하면 인허가 자체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 매입과 인허가에 자신이 있다는 표현으로 안심 확약서를 발행했습니다. 계약 시에 서명 날인하고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소동탄력 랜시티의 조합원이 되는데 리스크는 모두 배제가 된 것 같습니다. 안심하고 청약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썸네일에 대문짝만하게 나온 전화번호는 제가 한 번도 바꾸지 않은 전화번호고요. 전화를 주시면 제가 끝까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동탄 랜시티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임대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장기 일반 민간임대 사업입니다. 임대기간 10년 후 최초 분양가격으로 분양 전환됩니다. 매우 중요한 사항이죠. 조합원 자격에 제한이 없고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취득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 보유세가 없습니다. 토지 매입 및 사업비 입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제곱미터 즉 25평형 1차 가입 시 4,500만원 납부하시면 되고요. 2차 납부 시 3,500만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3,500만원으로 확정했습니다. 84제곱미터는 1차 가입 시 4,500만원 납부하시면 되고요. 2차 납부 시 4,500만원을 납부하면 되는데요. 1차 가입 시 동호수를 배정받을 수 있는 순변표를 제공을 하고요. 2차 납부 시 동호수 지정을 합니다. 동호수 지정 예정일은 14개월 이후인데요. 저희가 최초 발기인 즉 조합원을 모집했을 때 2023년 2월 17일이에요. 그래서 14개월 이후면 2024년 4월 달에 동호수 추천 및 2차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담금에 대해서는 잠시 잊으셔도 됩니다. 잔금에 대해서는 필요하신 분들은 잔금 대출을 받으시면 되고요.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은 약간의 현찰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임대보증금과 월 차임을 설명드리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9 타입, 84 타입 공히 업무 대행료 1,500만원이 있는데요. 업무 대행료는 센토피아 주택개발협동조합으로 들어가고요. 토지비와 사업비 3,000만원은 교보 자산신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분리를 한 목적은 자산신탁에 들어간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입을 하는 거고요. 즉 센토피아 주택개발협동조합에서 임의로 돈을 찾아서 쓸 수가 없습니다. 즉 공사된 만큼만
교보 자산신탁에서 센토피아 주택개발협동조합으로 돈을 넘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센토피아 주택개발협동조합은 인허가라든가 아니면 인허가를 받기 위한 인력들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 인력들을 사업 주체인 발기인 즉 조합원을 대신해서 센토피아 주택개발협동조합이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필요한 자금을 납부하는 겁니다. 10년 임대 후 최초 가격으로 분양 전환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조합원에게 있습니다. 동호수 지정 등에 의하여 확정된 각 세대별 차액은 잔금 납부 시 정산됩니다. 사업계획은 건축 심의와 사업계획 승인 등 인허가 결과에 의해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인허가 과정에서 타입별 세대수, 단위 세대 면적은 증감될 수 있으며 면적 변경에 따라 납부 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평당 단가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평당 단가는 1290만원으로 적용을 한다는 얘기고요. 1290만원은 즉 상기 금액은 기준층 기준 금액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세대수가 증감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장기 민간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법의 규정을 완화, 즉 조금 더 높이 올리고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기 때문에 증감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은 임대료를 볼게요. 5구제곱미터 확정 분양가가 3억 3천이잖아요. 1차에 4,500만원, 2차에 3,500만원 납부하게 되면 8천만원을 납부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보증금을 9천으로 한다면 1,000이 부족하잖아요. 그럴 때 1,000을 현금으로 낸다면 월세는 50만 7천원이 되고요. 이렇게 임대보증금이 올라갈수록 월세는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 부족한 금액을 모두 내가 준비해야 되느냐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준비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대출이 전체 분양금액의 80%가 나오기 때문에 임대보증금을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바로 뒷페이지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확정 분양가가 4억 5천이고요. 1차와 2차에 걸쳐서 납부한 금액이 총 9천만원입니다. 임대보증금을 1억으로 한다면 부족금액 1,000만원을 납부하시고 75만 8천원의 월세를 납부하셔도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임대보증금을 많이 납부하시면 월세는 줄어들어요. 그러면 여기도 임대보증금을 내가 모두 준비를 해야 되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대출이 전체 분양금액의 80%까지 나오기 때문에 별도로 준비하시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거에 대한 근거를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금액의 80%를 대출받았을 때 대출 가능 금액이고요. 분양금액의 80%를 대출받았을 때 대출 가능 금액입니다. 그리고 5구제곱미터 확정 분양금액이 3억 3천이잖아요. 그리고 1차와 2차에 걸쳐서 납부한 금액이 8천만원이고요. 잔금을 모두 납부한다고 하면 2억 5천이 필요한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출 가능 금액이 2억 6천으로 2억 5천보다 많기 때문에 별도로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34평형, 즉 84제곱미터의 경우 확정 분양가가 4억 5천이고요. 1차와 2차에 걸쳐서 납부한 금액이 9천만원입니다. 즉 4억 5천만원에서 9천만원을 빼게 되면 3억 6천이 부족하게 되는데요. 위에서 보는 것처럼 대출 가능 금액이 3억 6천이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 모두 잔금을 납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금 시 별도로 돈이 준비가 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5구제곱미터 확정 금액 3억 3천, 1차와 2차에 납부해야 되는 금액 총 8천만원, 중도금, 잔금 별도로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출로 커버가 됩니다. 84제곱미터 34평형
확정 분양금액 4억 5천, 1차와 2차에 걸쳐서 키 납부한 금액 9천만 원이고요. 부족금액 3억 6천인데요. 3억 6천은 대출로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잔금을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썸네일에 대문짝만하게 나온 번호는 한 번도 바꾸지 않은 전화번호입니다. 이곳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고요. 전화를 주셔야 끝까지 저와 같이 갈 수 있습니다. 보수해서 주니까 별도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전화 주시면 고객 입장에서 끝까지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